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22년 2월 24일 푸딩이 유크레인을 전면 침략해서 유럽 전쟁이 발발을 한 것인데, 전투는 유크레인 영토 내에서 진행 중이지만 실질은 이미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것을 제3차 세계대전 월드워 3라고 명명될지 이건 아직은 알 수 없고요. 아직은 아니죠. 그러나 월드워 3가 될지 여부는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러시아 침략군이 연속 참패 행진을 보이는 것 같고요. 유크레인 정규군의 전투력은 거의 손상 없이 보존되어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 침략군 전투력은 대략 3분의 1 정도까지도 괴멸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1, 2주 이내에 러시아군이 인력과 장비 모두 상당한 수준으로 보충이 되지 않는다면 유크레인 이후 전략에 따라서 전멸에 가깝게 괴멸되거나 대규모 투항하면서 러시아 패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 2월 19일경부터요. 그때 아마 처음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그 유크레인 관련해서 그때 가정법을 사용했었죠. 만약 유크레인 국민들이 결사항전을 하는 경우 이 전쟁은 러시아가 이길 수 없을 거다. 러시아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을 시작한 것이다. 결국 푸딩 세력과 러시아가 망가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자유시민들의 손이 푸딩을 심판할지 이걸 주목을 해야 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은 아마 이런 분석이 대체로 정확했던 것을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주관적 요건, 전쟁 의사가 명확해야 되고, 객관적 요건, 전쟁 능력이 필요합니다. 유크레인의 전쟁 의사, 즉 결사항전으로 러시아 침략을 물리치겠다. 이 의사는 명백한 것 같고요. 전쟁 능력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사실상 전 세계가 유크레인의 전쟁 능력을 지속적으로 보충하고 확대시켜주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국가, 가령 고양이 앞에 쥐새끼 같은 그 중공 따위가 러시아를 돕고 싶어도 미국이 겁이 나서 감히 결국 도와주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일견 보기에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유크레인을 부수고 죽이는 것 같지만 실질은 푸딩 세력과 러시아가 지금 더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크레인의 저 부서진 도시는 바로 재건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건설 특수가 이제 일어나겠죠. 그러나 망가진 러시아는 재건에 매우 긴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재건 시기와 재건의 정도도 러시아가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러시아는 패전하고 유크레인에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것입니다. 미국 등 그 서방의 강력한 전쟁 지원은 변론으로 하고요. 도대체 유크레인의 그 무기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민들의 일치된 결사항전 자세에다가 바로 자연 환경입니다. 흙토로 뒤덮인 광대한 불판, 저 자체가 엄청난 방어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벌판이 요즘은 진흙구덩이로 변한다는 겁니다. 탱크와 장갑차 등 기계화 전쟁 장비, 이 워머신은 진흙구덩이에 빠지면은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오도 가도 못합니다. 진흙구덩이 이거는 제가 초반부터 매우 주목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푸딩도 이걸 알았든지 결국 포장된 도로를 따라서 쭉 일렬로 줄 서서 진격하는 대단히 멍청한 전략을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이걸 실시간으로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고요. 이 정보를 유크레인 군대와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출되어서 일렬로 진격하는 러시아군은 저거는 숨쉬는 시체일 뿐이다 라고 제가 초반 몇 오래전부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그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로 무장을 한 그 우크라이나의 소수 매복 부대한테 러시아 기계화 부대가 철저하게 사냥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 버려진 러시아 탱크를 농부가 트랙터로 노획하는 진짜 코미디같이 웃기는 풍경이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제브린이라는 거, 영국의 NLAWN 이거 전부 다 적외선 자동 추적가 대전차 미사일인데 탱크 킬러죠. 이거 조준만 제대로 해서 발사 버튼만 딱 눌러버리면 피하지 못합니다. 원샷 원킬이 가능한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헬기 킬러,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죠. 스팅거 미사일. 이 스팅거 미사일로 저공 비행하는 러시아 전투기도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격추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가 제공한 그 무인 전투 드론 이런 거, 이거는 전쟁 초반부터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와, 이 드론 이거 막강하다고 너무 좋다고 좀 더 많이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어저께 영상을 봤더니 이 무인 전투 드론의 엔진을 그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크라이나 대공 부대도 아주 강력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걸 가지고 방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크라이나 정규 군대의 전투력 고스란히 지금 보존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보급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이 공식적으로 러시아 침략군 1만 명 정도 사살했다 이런 주장이 나온 지 제 기억에 제가 그걸 본 기억이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 후에 그 미 국방부가 확인하기를 그건 좀 1만 명은 좀 많은 것 같고 한 6천 명 정도 이상은 분명히 죽은 것 같다. 대략 침략군 전력이 한 10% 정도 사라진 것 같다. 이렇게 확인하는 그 보도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여 전에 그렇게 속보로 봤는데, 다시 말하면 러시아 군들 상당한 정도로 인적, 물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거, 이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만 명 전사했다면 그러면 전사자의 한 서너 배 정도 부상병이 발생하니까 대략 한 5만 명 정도는 전투 불능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우크라이나 정부 쪽에서 나온 주장인데 러시아 침략군 대략 한 3분의 1이 괴멸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푸딩이 시리아하고 아프리카에서 용병까지 투입했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수도 키이브 지금 대공격한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러시아 대참패로 끝나겠죠. 심하면은 공격부대 절반 이상 전사하는 대참패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직 대통령이 지금 56세 고령인데 방탄 전투복 입고 자동 소총으로 무장을 하고요. 군인들하고 같이 키이브 그 시가전 준비하면서 여기서 싸워도 죽으면 죽는다고 이렇게 막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그래서 그 서방 지원을 호소하는 인터뷰 영상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도시들의 민선 시장들 한결같이 대부분 막 전투복 입고요. 결사항전하는 그런 그 인터뷰 계속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의원들, 의회 의원들,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 남녀노소 없이 자동 소총 들고 인터뷰하는 영상입니다.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키이브 주민 한 400만 명 되는 모양인데 200만 명 정도 지금 대피했다는 거죠. 대피자가 누구겠습니까? 어린이, 노인들. 어린이하고 노인들만 보낼 수는 없으니까 얘들을 이제 이분들을 보호를 해주려면 이제 보호할 수 있는 여성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 중심으로 대피를 했다는데, 왜냐하면 이런 노약자들이 전쟁터에 남아 있으면 다른 누군가가 이분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투력이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할 분들은 다 피했고 남은 사람들은 러시아군과 결사항전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접 전투원까지 다 합쳐서 전투원이 200만이라는 말 아닙니까? 비록 이분들이 훈련도 부족하고 체력은 약하겠죠. 그래서
한만 1km, 2km 쫓아가서 총을 쏘고 그렇게 싸우지는 못해도 벽병전은 못하겠죠. 그렇지만은 저 요새화된 건물 속에 딱 숨어서 밥 먹고 쉬다가 커피 마시며 웃으며 놀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온 놈들 한 발씩만 발사를 해도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한두 발은 운 좋게 피할 수 있어도 수백 발은 피할 수 없겠죠. 벌집되는 거죠, 뭐. 그래서 지금 그 설사 변방의 도시 한두 개 점령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지금 불복종하고 있고요. 너희 집에 돌아가라고 시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수고 죽일 수는 있어도 승리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하는 것은 그 미국 국방부 그 대변인이 계속 유크레인 전쟁 상황을 일일 브리핑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을 통해서 다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미국의 전쟁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상황을 정리를 하면은 이 미 국방부 그 대변인 말입니다. 자기들이 볼 때 유크레인 군대 엄청 잘 싸운다는 겁니다. 아주 똑똑하게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 대결하기보다는 보급선부터 박살을 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탱크, 장갑차 이런 기계와 장비부터 박살을 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전략들이 지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상전에서 사실상 밀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 유크레인 제공권도 장악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크레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숫자는 비록 매우 적지만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제대로 사용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무섭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만약 1, 2주 이내에 러시아가 추가로 기계와 장비를 중심으로 인력과 장비, 그 멸실된 전투력을 보충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유크레인이 아직 사용하지 않은 그 전투기하고 그 다음에 공격 헬기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유크레인도. 그래도 국가인데 그거 총동원해서 일시에 지금까지는 방어만 하다가 일시에 공세로 나가버리면 반격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끔찍합니다. 지금까지는 방어만 했는데 어느 순간 총반격을 해버리면 침략군들은 거의 몰살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상전 전황이 이렇게 정반대로 반전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럴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유크레인이 과연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현명할 것인가.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좀 전에 본 침략자, 괴멸 작전을 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완전히 총반격해버리는 건데, 근데 이거는 위험합니다. 연구하니 총반격하는 그 전투에서는 분명히 성산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냥 괴멸시켜버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추가로 더 많은 군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하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기에 뚝 떨어진 그 전장의 그 어린 병사들 회유를 해서 푸딩을 고사작전 들어가는 거죠. 대규모 항복을 권유하고요. 또 항복한 병사들을 그 러시아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 이렇게 막 전화를 해서 푸딩이 유크레인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걸 알려라는 겁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는 거죠. 네? 항복하면 그 전범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병사들을 이렇게 회유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푸딩을 몰아내라고 선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미 유크레인은 포로로 잡은 러시아 병사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옵션이 무고한 인명 손실 최대한 막고 결국 푸딩을 제거해야 이거 끝나지 않겠습니까? 시작한 것도 푸딩이고 멈추는 것도, 이 전쟁을 끝내는 것도 푸딩인데 푸딩이 지금 스스로 하지를 않으니까 끌어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옵션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거시적으로 한번 보면은 유크레인을 침략한 푸딩에 대해서 미국하고 나토는
언뜻 보면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유크레인은 푸틴의 승리가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장악하는 거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전쟁 장비와 돈을 점점 더 많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계속 돈과 장비를 보내왔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이제 요청을 한 그 금액보다도 의회가 더 많은 돈을 결의했다는 거죠. 무려 136억 불입니다. 한국 돈으로 16조 원이 넘는 이 돈을 결의를 해서 지금 사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외에 이거 사인하고 나서도 추가로 또 돈과 장비가 추가로 또 결의되고 있습니다. 미국만 이렇다는 것이고요. EU, 영국, 일본, 한국도 보태주고 있고요. 전 세계가 지금 지원하는 중입니다. 미국 의원들이 유크레인에다가 방공 장비와 전투기 지원하라고 바이든에게 연명 편지를 보내고 있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두 번째로 미군이나 나토군이 유크레인 영토에서 러시아군과 전투하는 일은 없을 거다.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3차 세계대전 일어나게 되니까 이거는 막아야 한다. 이런 이유를 내세우면서 유크레인 영토에 전투병 파병은 없다.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항상 해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이든과 EU가 전투병 파병 안 하겠다. 3차 세계대전 방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전투병 파병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말은 결국 푸틴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푸틴 자네도 선을 지키라는 겁니다. 유크레인에 대해서 핵이나 화학무기나 생물무기 이런 거 금지하는 이런 무기를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자네 확실히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방이 영원히 전투병 파병하지는 않겠죠. 전투병을 영원히 파병하지 않는다.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되면은 언젠가는 전투병 파병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3차 세계대전을 각오하고 파병하는 것이니까 그건 결국 푸틴이 죽어야 끝낸다. 우리 푸틴 죽이러 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한테도 자네 선 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것으로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나토는 경제 제재는 매우 신속하게 그냥 최대의 규모로 전방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쟁이라는 점에서 이미 세계대전이 격렬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표현은 러시아가 단 2주 만에 30년간 이룩한 경제적 성과 허물어 떨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는요 지금도 계속 강화되어서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거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시장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과 같은 이런 전쟁의 모습, 세계는 경제 전쟁을 하고 있고 유크레인은 진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푸틴은 어떤 경로로 물러나게 될 것인가, 패배를 맞이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거는 러시아 국민들 결단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푸틴은 러시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막고 거짓말하고 억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주식시장이 열리지도 못하고 있고요. 루블화가 반토막이 나 있고요. 신용카드 결제도 안 되고 제대로 시장에 물건이 아예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시장이 통째로 사라진 사실 이걸 숨길 수 없고요. 거짓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러시아 국민들이 여전히 푸틴을 지지할 것인지 이건 매우 의문입니다. 네? 러시아 국민들도 제정 러시아를 부순 경험이 있고요. 소련 체제도 망가뜨린 그러한 화려한 경력이 있는 국민들입니다. 결국 러시아 시민들의 손으로 푸틴이 축출당하면서 러시아 패전으로 끝날 가능성
가장 높지 않을까? 예? 저는 이것을 주목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뭐 러시아 일부 군대가 가시할 수도 있겠죠. 예. 어제도 수많은 뉴스가 나왔지만은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이겁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 입에서 나온 말, 유크레인은 독립국가로 오래 남아있을 것이지만 푸딩은 조만간 끝날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무섭습니다. 아주. 그래서 앞으로 유크레인 전투에서 가급적 러시아 군대에 집단 항복 유도해서 이들을 푸딩 축출의 전위부대로 활용하는 전략, 이게 가장 우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현재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서 러시아가 유크레인 보고 항복 요구는 더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유크레인의 협상 대표가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가 가입을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유크레인이 단기간에 나토 회원국이 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 다 한번 종합을 해보면은 유크레인이 나토 가입 추진을 사실상 멈춰버리고, 그러면 어정쩡한 휴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유크레인 입장은 돈바스는 물론이고 크림반도에서도 러시아군 철수하라,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푸딩이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종전은 고사하고요. 푸딩이 있는 한 의미 있는 휴전도 쉽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푸딩이 물러나야지 이게 끝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번 전쟁에서 분명히 러시아는 패전할 것 같고요. 그 분수령이 바로 수도 키이브 대공세, 이게 러시아의 대참패로 끝나는 것이 이게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 미국과 EU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러시아 몰락이 시작되고 푸딩 세력의 몰락으로 귀결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언젠가는 그게 뭐 수년 후 또는 수십 년 후, 그래서 러시아가 충분히 폭삭 망가진 후에 그리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겠죠. 수년이 걸릴지 수십 년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경과를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의 푸딩 체제가 폭삭 망한 후에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는 새로운 체제가 확인된 후, 그래야 비로소 러시아 시장에 서방이 다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그때 똑똑하고 유능한 친구들하고 같이 장사하러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